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거는 오늘부터 정확하게 30일입니다. 3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딱 30일 뒤로 이제 다가왔고, 후보 등록 마감이 3월 22일경이니까 그것도 이제 열흘 뒤에는 후보 등록도 마감되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고 4월 10일 22번째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이 국면에서 국민 주권 원리가 철저히 배격당하거나 훼손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원리란 게 뭐냐?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 주권 원리입니다. 이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이고 그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체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헌법 1조 2항의 국민 주권 원리에 철저히 따라야 되고, 이어서 헌법 8조의 공천의 절차가 어찌해야 된다는 걸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되고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조직이어야 된다.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그 정당에서 국민 주권 원리가 작동되는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원칙에 비춰봐서 지금 양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그리고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회개한 제도를 21대부터 만들어가지고 22대 국회에 이 위성정당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이 뉴스에 의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도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변칙적 상황에까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 공천이 철저하게 국민주권 원리에 배반하고 헌법 8조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아닌 후보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간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천 학살이라는 용어를 언론이 쓰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의 이 지지율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은 그 당원들이라는 게 이른바 개딸들이고, 그 개딸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8조 정신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조직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게. 국민의 쪽에서 보면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 해가 철저하게 이재명 홍위 부대를 공천하고 있다. 이건 국민 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배반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 후에 금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유지한다는 게 첫째. 둘째로는 무슨 수로 하든지 간에 자기 홍위병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기도하겠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에 가결에 동의했어요. 근데 어떻게 색출했는지 이들을 전부 색출하고 또 의심이 가는 자들까지 포함해가 완전히 이번 공천에서 몰살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당이 되건 2당이 되건 국회에 상당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재명의 홍위병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집단이 22대에도 출발부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22대 국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감이라는 게 첫째로 이재명 보호니까.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아래서 민주당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이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집권당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이게 아니고 큰 틀에서
국민 주권 원리에 기반한 정치 수단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 훼손시키는 큰 틀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21대 지금 임기 말해 왔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계속해서 더 순수하게 이재명 중심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이 국회에 진행하게 된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만일 과반수를 얻게 되면 금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몰려나가게 될 것이다. 탄핵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이게 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 의도, 목적이 전부 국민 주권 원리에 배반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민주당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 윤석열 정권을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인사도 전부 검사 인사들로 메워졌다. 그건 사실 아닌 것은 이미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거 공천 직전에도 이 국민의힘당은 검사 30여 명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 30여 명의 검사를 차출해가지고 당선 가능 지역에 배치해서 국민의힘당 22대 국회의원은 검사들로 도배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악담 수준이라는 게 지금 증명됐습니다. 지금 증거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 측근의 검사가 안전지대에 지금 나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검사 출신이 두 사람인가의 부산 등지에 공천받은 것은 그건 그 지역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악의를 품고 검사 차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사 출신들을 우대했어. 지금 얼핏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전주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을 공천을 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학 후배로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기소를 마지막 순간까지 뚜껑을 덮고 결재를 안 했어.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그 밑에 차석 사장검사로 하여금 공소 제기케 해가지고 그것이 1심에서 주범들이 전부 실형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검찰권 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이게 민주당의 안정지에 공천했고, 성남지청장 박은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을 깔아뭉개, 이재명은 무죄다 깔아뭉개 가지고 이 좌천된 그 검사 지청장을 이번에 민주당 유력 지역에 후보로 공천을,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명이.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동원됐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은 자그마치 이게 공천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철저하게 검찰 중심의 그리고 변호인 중심의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철저하게 방탄 현장에서 자기를 보호해왔고 보호할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다. 검사를 집단적으로 공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2심에서까지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사람. 2심에서까지 실형 2년이. 이건 관행으로 봐가지고 이게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은 이건 상고가 기각이 된다. 상고 기각이 되는 것은 2심의 2년 징역이 유지된다. 그러면 기각되는 그날로 수감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를 위협할 정도라고 하는 수치가 오늘 아침에 보도됐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위성정당은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부도덕하다고 민주당 기왕의 지지자들도 그 틀림없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어쩌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차, 이 사람이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건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데,
그 조국 당수 위성정당 만들어니까 당 대표가 한 첫째 일이 대전 출신 황운하 현 의원, 그 21대 의원을 그 위성정당 후보로 이게 등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경찰청장 당시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이고 실형 3년을 1심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조국 위성정당의 핵심인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아 있고, 그다음에 황운하까지 끼어들어서 1심에서 실형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조국 위성정당은 유죄 실형 피고인 집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국민 주권 논리에 100%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헌법학자로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지금 이 공천 사태를 두고 실질적으로 일부 정당이 보이는 행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은이 아닙니다. 국민 주권 원리가 작동되는 걸 멈추게 하고, 거기에 따른 헌법 8조를 위반하고, 그리고 그 위반한 행태에서 당내의 권력 투쟁을 기반한 철저하게 자기 보호를 위한 이재명 집단을 공천하고, 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죄 선고받은 자들을 모아가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게 우리 헌정사상 78년 만에 이런 야당, 이런 총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부끄럽다. 다음 순간 부끄럽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권력의 원천이고 생산자인 우리가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건 무기력하다. 당장 이걸 때려 부실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하고 있다. 한 직장, 한 가정 또는 한 집단에서 이게 그 주인을 이게 위협하거나 주인에게 저항하거나 불법하게 할 때에는 그게 수단이 있죠.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하거나. 국민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 집단에 대해서 이를 공격하는 것, 이 국민의 지시 명령을 어기는 이런 공천 작동 행위 등을 이걸 중단하고 저지하는 방법은 이게 없어요. 이 집단들을 몽땅 한꺼번에 이렇게 구속시키거나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또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일시에 수백만 명이 동원되면 적어도 4천만 명 가까운 유권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이들을 압박하는 것,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월 10일 선거에서 덜 나쁜 걸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국민의힘당도 부족하고 미비하고 언짢게 많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당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당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당보다도 더 나쁜 것, 아니면 거꾸로 민주당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보다도 약간 나은 것, 또는 민주당보다도 조금 나아 보이는, 이걸 선택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이 헌법 원리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이재명 일파와 조국 일파에 대한 제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게 우리가 낙담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선거는 제 예감으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거나 아니면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이 여야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투표율은 아주 저조하게 될 것이다. 아주 저조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조직표가 많은 쪽이 이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지요.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덜 나쁜 쪽에 일단 표를 모아줘서 더 나쁜 사람들을 이번에는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일 형성된다면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잘못된 국민주권 원리 훼손 행위는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야 간에 특히 민주당의 내부 권력 투쟁을 보면 결국은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좁혀서 보면. 근데 이 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인식보다도 이권화된 자리다. 국회의원이 이권화돼 있다. 무슨 소리냐? 국회의원이 되면 좋다. 어느 정도 좋으냐? 세비, 국가적 지원, 정치자금 모금, 그 다음에 대우 떵떵거리는 거 이게 아주 좋다. 그래서 4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부자가 되고 부자는 떵떵거리고 전직 고위관리는 계속해서 그 위세나 품격을 높여서 유지할 수 있다. 그 이권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의 하소연 노릇을 하더라도 이런 특권과 특혜가 막대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고 당내 투쟁도 과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자리가 이권화됨으로써 공급 과잉, 지망자의 공급 과잉이 여야 간에 분란을 크게 일으키고 종당에는 국민 주권 원리까지 훼손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국민 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자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이권화된 자리가 아닌 것으로 만들도록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과제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